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마지막 날 전해드리는 캐플러 뉴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독립기념일 연휴 여행길에 오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전국에서 독립기념일 연휴 여행객들의 대규모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약 5천만 명, 남가주에서만 330만 명이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취임으로 여성 대법관은 4명이 됐습니다. 네, 폭염 속에 깜빡 차에 두고 내린 이 아들이 숨지자 죄책감에 시달린 아빠가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애리조나가 100년 전 낙태금지법 부활을 선언해 격렬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LA에서도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위에서는 주디 추 연방 하원 의원이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 12년차 현직 경관이 워컴 보험금을 타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냈다 적발돼 동료들에게 체포됐습니다. 빅터빌 한 주택에서 의문의 폭발이 발생해 집이 폭격을 맞은 듯 피해가 됐습니다. 빅터빌 한 주택에서 의문의 폭발이 발생해 집이 폭격을 맞은 듯 폐허가 됐습니다. 미국인 절반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신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2개꼴로 종이 신문이 폐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들입니다. 6월 30일 목요일 캐플러 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독립기념일 연휴 대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5천만 명, 남가주에서만 330만 명이 장거리 여행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 공항들에서 벌써부터 대규모 결항 또는 지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여행 행렬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전국 공항들에서는 벌써부터 항공기 결항 및 지연 사태가 속출하며 큰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7월 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에 미국인 5천만 명이 장거리 여행에 나서고 1290만 명 이상이 항공 여행을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LA, 덴버, 달라스, 시카고, 뉴욕 공항 등은 이번 연휴에 각각 50만 명가량씩 들고 나는 분주한 공항으로 손꼽혔습니다. 최근 가솔린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항공요금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도 보복 여행 심리가 살아나면서 항공 수요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예정된 항공 스케줄의 약 25%가 1시간 이상 지연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기간 대규모 인력 감축 및 조직 축소를 단행한 항공사들이 팬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항공 여행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휴 자동차를 이용해 집에서부터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장거리 여행에 나서는 여행객 수는 4,790만 명 이상으로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될 것이라고 전미자동차협회 출입회 측은 예상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동이 시작돼 오늘 오후와 저녁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가주에서는 330만 주민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270만여 명이 남가주 주민들은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남가주 자동차협회는 전망했습니다. 라스베가스나 샌디에고 등으로 향하는 프레이를 이용한 주민들은 일찍 이동하는 것이 교통정체를 피하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출입회에는 이동객 수가 가장 많은 날은 30일과 1일, 상대적으로 정체가 덜한 날은 1일과 4일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인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낙태권 뒤집기, 총기 문제 등에서 강한 보수적 판결을 이끌고 있는 대법원에서 잭슨 대법관이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기대가 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드립니다. Your right hand and repeat after me. I, Ketanji Brown Jackson, do solemnly swear. I, Ketanji Brown Jackson, do solemnly swear. 연방 대법원이 낙태, 총기 문제에서 연인이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오늘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에서는 퇴임하는 스티브 브라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커타지 브라운 잭슨 신입 대법관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잭슨 대법관은 연방 대법원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입니다. 지난 4월 미국 상원에서는 찬성 53표, 대 반대 47표로 인준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6대3으로 보수 우위가 된 대법관에선 향후 진보 지형에서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잭슨 대법관에는 자리를 물려준 브라이어 대법관도 기존 진보 지형이어서 잭슨 대법관 취임 이후에도 연방 대법원인 이념 분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 대법원 내 여성 대법관은 소니아 소토마요르, 헬레나 케이건,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등 3명으로 잭슨 대법관의 취임으로 4명의 여성이 9명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이 역시 사상 처음입니다. 잭슨 대법관 취임은 최근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임시 중절 권리를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향후 그녀의 역할된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슨 일션이 밝혔습니다. 네, 10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버지니아에서 아들을 차에 두고 내렸다 아들이 숨지자 아빠가 총격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염 속에 어린 아이를 차에 두는 것은 살인 행위와 같다고 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8개월 된 아들을 차에 두고 깜빡 잊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들을 두고 내렸던 아빠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버지니아주에서는 18개월 난 아이가 차량 뒷좌석에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타가소에 데려다주는 것을 깜빡해 3시간 동안 뜨겁게 달궈진 차량에 방치됐기 때문입니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이 아빠는 이날 아침 아이를 차에 둔 것을 잊은 채 출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버지니아주 체스터필드 경찰은 이 사건은 여러 면에서 끔찍한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체스터필드의 기온은 최고 80도였습니다. 이 아빠의 차량과 같은 검은색 승용차는 80도 날씨에 2시간을 주차해 두면 차량 내부 온도가 104도까지 올라갑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 아빠가 아들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경찰은 집 뒤편에 있는 숲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이 비극적인 아빠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자의 비극은 이날 아침 아들이 어린이집에 오지 않았다는 신고를 통해 경찰에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비극을 겪은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이 사건을 잊지 말고 차량을 분명하게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18개월 아이까지 올해 자동차 안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한 아이는 미국에서만 벌써 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휴스턴에서는 5살 난 남자아이가 온도가 100도에 달하는 차 안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대법원의 낙태권 뒤집기 판결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낙태금지를 발표했던 애리조나가 100여 년 전에 강력한 낙태금지법을 전면 부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연일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LA에서도 어제 밤까지 연일 대법원 판결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So after following 1,000 people who either had or were denied abortion for 10 years, they found that many of the people who were denied abortion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poverty.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이 29일 100여 년 전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다시 적용하겠다고 발표해 강력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크 브로노비치 법무장관은 연방 대법원 판결을 나온 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신속하게 낙태 금지법 부활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애리조나 정부가 생기기 11년이나 전인 1901년에 제정된 옛날 법들은 어떤 종류의 낙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낙태 금지 주의자들과 이를 후원한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낸시 바르토 의원은 옛 낙태 금지법을 재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브로노비치 법무장관은 주정부 이전 시대의 법 ARS 13-3603 법을 재실시하고 더 이상 상소를 불허해야겠다면서 이 법은 9월 말부터 효력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옛 법은 누구든지 임신한 여성의 중절을 돕는 사람은 2년 반의 징역형에 처하며 다만 임신부의 생명이 위독할 경우에만 예외를 한다고 되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낙태 병원들은 지난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낙태 시술을 중지했습니다. 그들은 옛 법이 재실시될 경우 처벌을 받을까봐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애리조나주 의사당 앞에는 매일 7,000명에서 8,000명의 낙태 권리 주장 시위대가 모여 집회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의사당의 정면 유리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기 시작하자 경찰은 최루가스로 쏘며 군중을 해산시켰습니다. LA에서도 연일 대법원의 낙태 금지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다운타운에서 벌어진 낙태 지지 단체 시위에서는 주디 추 연방 하원 의원,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카플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현직 경관이 워컴 사기를 시도하다 적발돼 동료들에게 체포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워컴은 일종의 직장 상해보험입니다.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캘리포니아의 직장보험입니다. LA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LAPD는 자체 조사를 벌여 12년 차 현직 경관인 크리스털 라라를 워컴 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라라는 워컴 보험금을 받기 위해 2020년 8월 위조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랄라 경관은 LAPD 내사과에 체포됐고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LA 경찰국은 랄라 경관을 해고했습니다. 네, 빅터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주택 폭발 사고가 발생해 주택은 폭격을 맞은 듯 폐해가 됐고 당시 집에 있던 여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새벽 4시경 빅터빌 아들레인 코트와 라나다 애비뉴 인근에서 한 주택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가스 유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지만 가스 공급사인 사우스 웨스트 가스 조사 결과 가스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주택은 마치 폭격을 당한 것처럼 완전히 무너진 상태며 파편들이 인근 거리와 집들로 흩뿌려졌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이웃집은 대문이 날아갔고 잠을 자다 침대에서 떨어진 주민도 있었습니다. 네, 미립국 이민자들이 트럭에 갇혀 사망한 샌안토니오 트레일러 참사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제가 그제 이 소식을 전해드릴 당시 사망자는 46명이었지만 사망자가 53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방 당국은 또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어 트레일러 운전자 등 4명을 체포 기소했습니다. 당국은 미립국자를 싣고 가던 트레일러가 무더위에 찜통 지역이 됐고 온열 질환과 질식 현상 등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HSI는 트레일러 내부와 주변에서 희생자 48명을 확인했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환자 중 5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의사당 폭동 하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트럼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절반이 트럼프를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을 밝혔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의사당 폭동 사태 책임을 추궁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백악관 직원의 메가톤급 폭로로 궁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트럼프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재임 중 2번이나 탄핵 심판대에 올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는 법정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폭탄 선언의 당사자는 마크 메더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참모를 지낸 25세 여성 캐서디 허치슨입니다. 허치슨은 지난 28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폭동 당일 지지자들이 의사당으로 몰려가자 자신도 의사당에 가겠다고 고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허치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호원의 일을 말리자 경로하면서 운전을 하던 경호원에게 달려들 듯 운전대를 빼앗으려 하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지자들이 총 등으로 무장했다는 우려에 따라 비밀 경호국이 금속 탐지기를 사용한 데 대해서도 분노하며 당장 금속 탐지기를 치우라고 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허치슨의 증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도들이 난동 현장에 동행하길 매우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신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폭동 선동 혐의에 대해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고 조지아주 검찰로부터는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주 고위 관료들에게 위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P통신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58%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폭동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48%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돼야 한다고 답해 트럼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빠른 속도로 종이신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미디어에 밀려 이제 전통적인 종이신문사들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주 신문사 2곳이 폐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신문이 차츰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지역 신문사들은 매주 2개꼴로 폐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신문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스웨스턴대 저널리즘 스쿨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에는 2005년만 해도 8,891개의 신문사가 있었지만 올해 5월 말에는 6,377개로 줄었습니다. 한 주당 2개꼴로 신문이 없어진 셈입니다. 팬데믹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2019년 말 이후 360개의 신문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신문이 줄어들면서 언론인들도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2006년 7만 5천 명의 언론인이 신문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절반을 밑도는 3만 1,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신문사들의 수입도 줄어 500억 달러에서 210억 달러로 절반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문산업의 광고 모델 붕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이에 인쇄되어 주 7일 배포되는 전통적인 의미의 신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내 100개 유력 신문 중 40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디지털 전용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최근의 인플레이션이 종이신문의 폐간과 디지털 전환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깜빡 잊고 차에 두고 내린 자녀가 숨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적인 가족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입니다. 연휴 여행에서도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6월 30일 카플라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